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서운 병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겉으론 멀쩡한 채로요. 저는 78세 광주에서 오랜 기간 내과 의사로 일해온 최병수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을 수천 명은 진료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왜냐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산책도 잘 다니던 분이 딱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진도에서 올라오신 68세 김어르신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미 의식은 희미했고 배는 단단히 부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며 말했죠. 선생님, 아버지는 어제도 저희랑 회 먹고 손주들이랑 노셨는데요.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췌장에서 시작된 암이 이미 간, 폐, 위까지 전이돼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췌장암은 대부분 너무 늦게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7,000명 이상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증상을 느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봄 정읍에 사는 70대 강정희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고기 냄새가 역겨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췌장암 일기였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할머니가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텃밭도 가꾸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요. 김어르신과 강정희 할머니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했느냐, 알아차렸느냐. 췌장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작고 애매해서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40년 넘게 병원에서 직접 겪은 경험으로 췌장암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학책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안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분들은 그 신호를 하나같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췌장암의 경고 사인을 알아차리는 법, 살아남은 분들의 공통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몸이 조금 이상하시다면 이 영상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봄 제가 직접 진료한 70세 오영채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군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침 일찍 기차 타고 혼자 제 병원까지 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나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밤만 되면 손하고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얼굴은 달아오르는 것 같고 가슴도 화끈화끈해요. 혹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오 어르신은 2달 전부터 그런 증상이 생기셨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러다 증상이 밤마다 반복되니까 혈액순환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한의원에도 들러 침 맞고 뜸도 떠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인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이 이상해지죠. 손과 발은 차가워지고 얼굴과 상체 쪽은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주 나타납니다. 몸을 누이면 더 뚜렷하게 느껴지죠.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마사지로도 안 풀리고 찜질을 해도 안 낫습니다. 몸이 깊은 곳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 어르신께 정밀 검사를 권했고 복부 CT와 피검사, 내시경, 초음파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췌장암 초기. 다행히 아직 전이는 없었습니다. 지금요?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한 달 전엔 저한테 영상통화로 산책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웃는 얼굴에 햇빛이 쨍하게 비치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얼굴만 뜨겁고 열이 오르는 이상한 체온 변화. 혹시 요즘 밤마다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여름인데도 손이 시렵고 얼굴은 이유 없이 화끈거리진 않으신가요? 갱년기 증상이라 생각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게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밤에만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큰 병원에서 검사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오 어르신처럼 이 작은 신호 하나로 목숨을 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조용히 누워 있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갑자기 배 한가운데서 부르르 하고 무언가 진동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마치 휴대폰이 배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증상, 췌장암 환자들에게서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누워있으면 배꼽 위쪽에서 뭔가 자꾸 진동하는 느낌이 나요. 가족들한테 손대보라니까 아무 느낌 없대요. 근데 저는 매일 느껴져요. 너무 신경 쓰여요. 이분은 처음에 그게 신경성 위장 장애인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떨림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고 췌장 초음파 검사에서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 초기였고 다행히 수술 후 잘 회복하셨죠. 여러분, 이 배속 떨림은요, 특정 위치에서 느껴집니다. 가슴 아래쪽, 명치와 배꼽 사이. 정확히 그 한가운데 부분입니다. 진동 시간도 일정해요. 10초 정도 푸르르 떨렸다가 1, 2분 후에 또 다시 떨립니다. 자면서 느껴질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눌러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육 떨림이라면 손으로 누르거나 자세를 바꾸면 멈추죠. 하지만 이 떨림은 눌러도 계속 울립니다. 내 안쪽에서 신경이 건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은 아주 조용히 자라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종양이 커지면 주변의 신경을 조금씩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떨림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위장 문제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버팁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배에서 이상한 진동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만 느끼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아무 일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걸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에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작고 묘한 떨림 하나가 췌장이 보내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온도 변화, 그리고 배 속에서 느껴지는 떨림.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신호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진료하면서 놓치면 가장 안타까운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입맛이 변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더군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장암의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음식 냄새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입니다. 특히 평소에 좋아하시던 고기, 생선,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에 대기도 싫고 냄새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리고 식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 일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겹살을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분은 처음엔 내가 나이가 드니까 고기 못 먹겠네. 이제는 채소 먹어야지 하고 좋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평소와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2kg, 그러다 5kg 넘게 빠지더랍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었습니다. 췌장은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만듭니다.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그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냄새로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즉, 고기 냄새가 역겹게 느껴진다는 건 소화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호는 정말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대부분은 그저 나이 들면 기름진 음식 싫어지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게 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꼭 한 번은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거부하게 됐을 때. 둘째, 냄새만으로도 속이 미식거릴 때. 셋째, 음식 거부와 함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고 있을 때. 특히 아무 이유 없이 한 달에 2, 3kg 이상 빠진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 이 세 가지를 겪고도 병원에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췌장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놓치느냐, 알아채느냐, 그 차이가 바로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합니다. 고기 냄새가 역겨워지는 것도 놀랍지만 췌장암은 때때로 냄새로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본인은 거의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신호는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땀이 과일 썩는 냄새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의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사를 권합니다. 여러분 혹시 땀 냄새가 갑자기 달콤하면서도 신내 같은 이상한 냄새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가족에게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정확히 말하면 익은 과일이 상하기 직전에 나는 냄새입니다. 혹은 식초에 설탕을 녹인 듯한 냄새라고도들 표현합니다. 코끝이 찌릿한 듯 하면서도 은근하게 단내가 섞여 있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향이죠. 놀랍게도 이 냄새는 췌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의 단백질 대사와 혈당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서 땀을 통해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75세 김진희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내셨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님 땀 냄새가 요즘 좀 이상해요. 달달하면서도 쉰내가 나요. 그 말씀 듣고 오신 거였어요. 결과요? 췌장암 일기였습니다. 진짜로 며느리의 후각이 생명을 살린 셈이었죠. 중요한 건 이 냄새를 본인은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아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냄새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마디라도 이상하다고 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가족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엄마, 요즘은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아버지, 땀이 예전이랑 냄새가 달라요.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게 바로 췌장이 보낸 네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체취는 원래 나이 들면 바뀌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으로 인한 냄새는 너무 갑작스럽게 기이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의 냄새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일어난 대사 이상이 조용히 겉으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몸이 낼 수 있는 가장 섬세한 신호를 가족이 먼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민망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마지막 신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조차 못하는 증상입니다. 췌장암이 관절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너무 의외라서 대부분 놓칩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경험한 5번째 신호는 바로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입니다. 보통은 나이 탓이라 생각하시죠? 이젠 무릎도 늙었지 뭐 하면서 파스 붙이고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진통제도 챙겨 드시곤 하죠. 그런데요, 정형외과 치료를 몇 달이나 받았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관절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5세 김화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3개월 전부터 아침만 되면 양쪽 무릎이 뻣뻣하고 아파서 일어나는데 5분 넘게 걸리셨대요. 비 오는 날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 정형외과에 가셨고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당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오후가 되면 좀 괜찮은데 아침만 되면 무릎이 나무처럼 굳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바로 혈액 검사와 복부 CT를 진행했고 췌장 주변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정밀 내시경 초음파 결과 췌장암 1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다시 걷기 운동도 하시고 주말마다 텃밭도 다녀오십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릎 덕분에 살았네요. 처음엔 관절 때문에 고생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췌장이 아프다는 신호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우리 몸은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관절까지 퍼지면서 특히 아침에만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관절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날씨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점, 양쪽 무릎이 동시에 뻣뻣하다는 점, 그리고 오후엔 또 괜찮아진다는 점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관절 치료만 받다가 암을 키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일어날 때 무릎이 유난히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드셨던 적 있으셨나요? 약을 먹어도 찜질을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셨다면 이건 췌장이 보내는 5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무릎이 아프다는 그 느낌, 몸이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그중 2가지 이상이 겹쳐 있었다면 살아남은 분들 모두 공통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마 내가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정확한 검사만이 생사를 가릅니다. 췌장은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3가지 검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혈액 검사입니다. 특히 CA19-9라는 수치와 아밀라제, 리파아제 같은 췌장 효소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일반 검진엔 포함되지 않으니 병원에서 따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복부 CT나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췌장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만큼 정밀합니다. 셋째, MRI 검사입니다. 췌장의 미세한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단의 확실성을 높여줍니다. 이 3가지 검사 중 한 가지만 받아도 조기 진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존자들은 단 하나 검사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라도 나도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병원 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몸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오랫동안 삶의 틈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그걸 막으려면 매일 조금씩 췌장을 편하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살아남은 분들께 공통적으로 권했던 5가지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레몬수 한 잔을 드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만 짜 넣으면 됩니다. 산성일 것 같지만 몸 안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작용해서 췌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복부 마사지를 해주세요. 가슴 아래쪽, 배꼽 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10분만 만져주세요. 혈류가 좋아지고 췌장 주변 순환을 도와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손바닥에 온기로 감싸듯이요. 셋째, 깊은 숨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는 폭식 호흡. 이 간단한 호흡만 해도 췌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하루에 몇 번만 해도 몸이 바뀝니다. 넷째, 담배와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췌장에 가장 치명적인 2가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세요. 다섯째,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담백한 단백질로 식사하세요. 삼겹살, 튀김 대신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췌장의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이건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내 몸을 살리는 루틴을 하나씩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은 제 40년 진료 경험을 담은 이야기이지만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증상이 같아도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췌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밤마다 손발은 얼음처럼 차고 얼굴만 화끈해지는 체온 변화. 2. 배 속에서 느껴지는 휴대폰 진동 같은 이상한 떨림. 3.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갑자기 역겨워지는 거부 반응. 4.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달콤하고 신 땀 냄새. 5.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움직이기 힘든 증상.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겹쳐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살 수 있었던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의 얼굴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78세가 되도록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는 그런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췌장이 조용히 병들어가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 하나가 살아남을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